자, 이제 3장에서는 강원도라는 공간이 왜 접경 협력에 중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에 모두 공존하는 유일한 도라는 상징성과 함께 지리적, 군사적 전략성, 그리고 경제 인프라 격차 등의 강원도만의 특수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민통선 안쪽 지역 주민들의 삶과 개발의 제약, 그리고 이 지역이 단순한 소외 공간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남북한 모두에 존재하는 유일한 도입니다. 행정구역은 분리됐지만 지리적으로는 하나의 생활권이었고 분단으로 인해 동서방향으로 절단된 특수한 지역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적 긴장과 평화 실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같은 지역들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분단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이자 동시에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측 강원도 중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대표적인 접경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인 특성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민통선 내부의 행정구역과 군사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 부대의 통제 속에서 생활하고 각종 개발 행위도 군의 협의를 거쳐야만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군사 전략적 요충지이면서도 동시에 평화협력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심축에 있어서 동서교통과 군사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과 분지, 하천이 함께 분포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군사 분계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 지뢰지대, 감시초소, 전방부대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유사시 가장 먼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접경 협력과 동시에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남북 강원도는 같은 지역 이름을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구조, 인프라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측 강원도는 관광, 농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진 편입니다. 반면에 북측 강원도는 광업, 군수산업 중심이고 인프라는 노후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북측 금강산과 원산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험이 있는데요. 접경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통선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군사적 통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출입을 위해서는 군의 허가가 필요하고 주민들도 항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생활은 가능하지만 지뢰의 위험, 야생동물, 군훈련 등과 늘 공존해야 합니다. 사회 인프라도 굉장히 미흡한데요. 병원, 학교, 대중교통 같은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우리는 조국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삶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원과 배려를 할 것인가 접경 지역을 생각할 때 꼭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접경 지역의 가장 큰 현실은 개발의 구조적 제약입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대부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건축이나 관광 개발 등 모든 개발 행위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같은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기업이 들어오기도 어려워서 민간 자본 유입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약이 지속되면서 지역은 정체되어 있고 주민들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접경 지역은 한편으로는 통일의 최전선이라고 불리지만 현실에서는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단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해상축이 모두 존재하고 산림, 생태, 관광, 에너지 등
협력 가능한 자원도 풍부합니다. 금강산과 설악산, 동해안, 관광벨트를 함께 연결하면 남북 공동의 관광자원 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 경험과 접경 정체성은 협력을 위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자율성을 활용해서 지방정부 주도형 협력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그동안 실제로 추진되었던 접경 협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연결, DMZ 생태 협력, 감시초소 철수 등 상징성과 실질성을 동시에 가졌던 주요 사업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어떤 점이 성과였고 무엇이 한계였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접경 협력의 대표적인 상징 사례입니다. 1998년 관광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고성과 금강산까지 육로 관광이 처음 개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아산이 주도했고 남측 국민 약 195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이후 북측의 시설 몰수, 일방적 재개 발표 등으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접경 협력이 정치적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남북 간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남북 철도 연결도 접경 협력의 중요한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동해선은 고성에서 금강산, 원산까지 연결을 목표로 했고요. 2003년 시험 운행, 2007년에는 남북이 동시에 시험 운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도라산에서 개성, 제진역에서 금강산까지 연결되면서 남북이 실제로 철도로 연결된 상징적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로 인해서 상시 운행은 실패했고 결국 물리적 연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도적 보완과 신뢰 기반이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연결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DMZ는 70년 넘게 사람의 손에 거의 닿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생태 다양성과 생태 가치를 지닌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남북 간 생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일부 협력 시도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민간 단체들이 생태 조사를 시도했고 2018년에는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과정에서 생태 조사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의 논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경과 생태는 비정치적인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각각 DMZ 내 감시초소 11곳 철수를 합의했습니다. 이 중 10곳은 완전히 철거했고요. 한 곳은 역사보존 GP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GP 철수는 단순한 구사시설 철거가 아니라 군사대결의 상징을 걷어내고 평화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철거 이후에는 야생동물의 이동, 생태복원 현장도 관측되면서 군사 공간이 자연 공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 철수는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접경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접경 협력 사례들이 시도되었지만 그 상당수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치 군사 환경의 불안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핵 실험, 미사일 도발, 정권 교체 등으로 남북 간 신뢰가 반복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또한 협력 구조 자체의 취약성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중심, 단기 성과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방정부나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었고 법적 제도화가 미비해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부족, 책임 공방, 신뢰 붕괴도 반복되었고 특히 북측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시설 몰수는
남측의 협력 의지를 크게 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상호 신뢰가 필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접견 협력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철도 연결, GP 철수 등 구체적인 협력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DMZ 생태협력처럼 군사공간을 평화공간으로 바꾸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나 정책 논의도 확산되었고 고성이나 철원 같은 지역에서는 일시적 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협력은 정치 군사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중단되었고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호 불신이 누적되면서 상징적 성과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는 낮아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주변에 머물렀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접견 협력의 성과는 정책 차원에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었던 시기에는 고성지역 상권과 숙박업소가 실제 화랑을 경험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등도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했고 도로 등 인프라가 일부 개선되면서 생활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외부 방문객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주민들 또한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이 중단된 이후에는 오히려 기대 이후에 더 깊은 실망을 경험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에 참여했지만 일자리나 지역개발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데서 오는 소외감도 컸습니다. 이처럼 주민 체감 없는 협력은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장에서는 접경 지역이 현재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두 국가론 강화와 북한 미사일 도발, 그리고 그로 인한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화와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한 내부의 정치적 갈등, 남남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협력 정책의 추진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면서 접경 지역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었고 초대형 방사포, ICBM까지 등장하면서 특히 동해안 접경 지역인 강원도 일대의 안보 위협이 직접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측군의 대응 태세도 강화되었고 접경 지역은 다시 군사화가 일상화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명분이 약해지고 국민 여론도 안보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화되었고 협력은 나중이라는 흐름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원, 고성 등지의 주민들도 지금은 교류보다 생존이 먼저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접경 협력에서 회의감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은 별개의 국가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통일 지향 담론을 활용했지만 지금은 남한을 적대국, 점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4년에는 헌법 개정과 남북 연락사무 폭파, 또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통일 없다는 발언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변화가 아니라 정책과 전략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경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북 간 인식이 멀어질수록 지방과 민간 수준의 협력을 단단히 쌓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공식화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결과 DMZ 내 감시소설을 재설치했고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었고 확성기 방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후퇴가 아니라
남북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은 이런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협력 논의는 설자를 잃었고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남북 간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 장치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남북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의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이 지역은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긴장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소음, 통제, 심적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과거보다 더 큰 위기의식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군사화는 단순히 군사조치 문제가 아니라 접경 지역의 삶과 미래, 정책의 방향 전체를 후퇴시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균형 있는 대응과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최근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라 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됐고 금강산 관광지구법, 개성공단 운영규정 같은 합의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나 DMZ 평화 이니셔티브, 강원도형 협력구상처럼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제도들도 실행력을 잃거나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약하다 보니 정권이 바뀌거나 중앙정부 입장이 달라지면 지방 차원의 협력 의지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속 가능한 협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협력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접경 협력은 정치 상황과 군사적 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흔들려온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틀을 벗어나 접경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단지 정치적 이벤트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 환경, 지역 경제를 위한 일상적 기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접경 지역을 지속가능한 생태, 문화, 교육, 협력 제도로 전환하거나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현실적 전략입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의 언어와 실행 가능한 구상이 동시에 필요합니다.